어, 오늘은 희야 나 좀 바라봐 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나요 그대여 듣고 있나요 내가 늘 그대의 곁에 있음을. 이게 봄이 벚꽃만 잠깐 피고 지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추워졌습니다. 이승철입니다. 너무나 많지. 그리고 제가 이승철을 그 지나가는 뮤지션으로 거의 최다 등장 아닌가? 이승철. 아, 김현식도 있구나. 근데 제가 요거를 저 평소에 이제 뮤지션 시리즈 제가 남아있는 뮤지션 시리즈가 많은 부분이 실방이에요. 그냥 한 방에 간 거, 한 큐에.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정리한 다음에 그냥 바로 한 방에 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실방이 아니라 이렇게 찍을 때도 다 한 방이야. 예를 들면은 조용필, 하현우, 국카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래도 간단한 그 디테일 부분 같은 거, 아 조용필 씨 때만 했구나. 아니 하현우 씨 때는 그 좀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 뒷부분에 이제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할 때는 한 방에 했는데, 제가 이승철 씨 지금 이게 몇 번째인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로 지금 찍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까지 뮤지션 시리즈에서 실방, 그러니까 생방송이 됐건 아니면 영상이 됐건 한 번도 한 큐에 하지 않은 거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승철만 한 큐가 안 되는 거야.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 내가 계속해서 이승철 할 때, 그러니까 다른 뮤지션들 이렇게 지금 이거 말고 투지 때도 투병일지나 뮤지션 얘기나 이런 거 막 참고처럼 많이 남겼거든요. 막 그 코너 녹음한 것도 이렇게 남기고 그때도 많이 했는데, 이승철이 등장인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워낙에 빼어나니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번 찍고 안 돼가지고 오늘은 어 무조건 찍은 다음에 그냥 올린다. 이게 지금 네 번째거든요. 세 번 다 한 시간 가까이 찍었는데 다 안 됐어.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너무 많은 얘기가 있다. 그러나 이거의 그 핵심은 뭘로 갈 거냐면은, IQ가 있다면은 VQ도 있을 수 있죠. 보컬 컨션 해가지고 제가 국카센 얘기할 때 한참 막 뭐 임재범 뭐 김현식 뭐 이승철 뭐 한참 나오다가 하현우 정말 어 보컬적으로 끝을 진짜로 그냥 다 돌파해버리고 그냥 정면 승부를 해버리는, 그러나 진짜 머리가 좋은 건 이승철일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제목에도 머리 좋은 이승철, VQ가 높은 이승철. VQ가 최소 156, 실제로는 156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너무나 얘기거리가 많은 가수죠. 제가 지금 부른 노래뿐 아니라 노래방 가면 뭐 아시잖아요. 이승철 하면은 엄청난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김건모라든지 신승훈이라든지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가수들에 비해서 활동을 안 한 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이런 그 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 좀 이렇게 뭐 80년대 90년대 그 앞뒤로 이렇게 부활이나 이승철이나
활동을 못하게 된 그게 있죠. 뭔지 아시죠? 다른 곳에 갇혀 있어가지고. 근데 이 나머지 두 가수보다 활동을 강제로 못하게 된 데도 불구하고 시야부터 시작해서 뭐 긴 하루가 됐건 뭐 서쪽 하늘로 눈을 지고 서쪽 하늘도 있고 뭐 한이 없잖아요. 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런 사람도 사랑이란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이 초반에 트렌디함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그런 게 떨어지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이제 뭐 저는 김건모를 좋아하니까는 김건모 후반 곡들도 되게 좋아하고 신승훈의 후반의 그 변신이나 시도 싱어송라이터로서. 근데 이승철은 기본적으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능력이 그들보다는 떨어져요. 제가 거의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승철 씨 이렇게 하면은 노래 표절 논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막 한데 사랑해 너무 사랑했었어 오직 너뿐인 나를 이것도 이제 외국곡이죠. 또 비오던 날이던가 창가에 홀로 앉아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것도 제가 종종 음방할 때 트는 카시오페아 곡. 일본의 퓨전 재즈 영향을. 근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었나? 내가 똑똑할 필요 없다. 각 분야에 똑똑한 사람을 기용하면 된다. 이것처럼 이승철은 작곡 능력이 그만큼 안 돼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말한 가수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잘 써서 그러니까 곡을 잘 받아서 그런 능력은 있는 거지. 오랫동안 트렌디함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이승철은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솔로라면 그리고 최근에도 OST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아주 힘도 있는 소리였고 그리고 점점 세련돼지고 누가 그랬지? 그 외국에 이 동양에서 가장 세련된 미성 보컬이다 이런 평가 막 하고 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야 이건 진짜로 여러 번 찍어도 계속 횡설수설이구나. 이승철도 할 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잘 몰두가 안 되는 어떤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계속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막 임재범 뭐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그럴 때는 딱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큐에 끝냈는데 이승철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좋아하는 가수고 그리고 진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수고 VQ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조용필 가왕이 자신의 이제 뭐 후계로 뭐 이렇게 뭐 누구를 하냐 하면 뭐 이렇게 뭐 얘기들이 대답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승철. 근데 이승철이랑 조용필이랑 저는 뭐 비교 대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용필 편을 보신 분이라면은 아시겠지만은 한 가지 비교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은 아주 긴 기간 동안 트렌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긴 기간 동안 그런 면에서는 같죠. 그러나 조용필은 그 전체 작업을 혼자서 거의 다 그 관련된 작업을 연주 잘하지 기타리스트 출신이니까 곡 잘 쓰지 작사 잘하지 게다가 보통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신디사이저가 그때 개량이 일어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개량이 일어나는 그 엄청난 세계적인 그 미디 음악의 대전환기에
그거 막 시작하던 사람이 바로 주용필이란 말이죠. 근데 이승철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부족한 능력을 계속해서 메꿔서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나머지 능력은 조용필 씨랑 잽이 안 돼. 그러나 활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했고, 우선 내가 지금 앞부분에 노래들을 예시를 좀 들었는데 너무 못 불렀다. 그거보다 좀 더 잘 부르는데 몇 번째 찍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막 이게 이번 걸 끝내자. 저는 이제 이승철 제 사촌 뭐 누나나 동생 중에서 희아가 둘이 있고 육촌 누나가 또 희아가 있어요. 그 육촌 누나가 이제 굉장히 미인이었거든요. 중년이 돼도 이쁘더라고. 근데 바로 그 누나가 이승철을 엄청 좋아했어요. 저보다 3살 위인데, 그러니까는 저는 이승철이 이제 희야 부르고 나올 때 아직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고, 누나는 이제 중학교 이제 고학년이죠. 그러니까 한창 이제 막 그럴 때 이승철 왕팬이었죠. 그리고 콘서트에 그 희야를 뭐 이렇게 디시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해서 거기도 가고 막 했던 엄청난 팬이었죠. 근데 저는 그때 유명했으니까는 좋아했고, 좋아는 했지만은 이제 희야가 진짜 김태원이 그래요. 그때 김태원이고 뭐 저기고 다 비슷한 가슴을 앞뒤의 나이인데, 처음에 딱 그 희야가 나오고 나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의 겨울에 온 거리에 길보드 차트죠. 희야가 울려 퍼지는 그런 기현상, 그 감격,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헤비메탈 밴드고 독특한 그 서정적인 그런 락 발라드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그 분이잖아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1집에 희야로 대박이 난 거예요. 처음에 그냥. 그 우여곡절은 제가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김건모가 그래도 빨리 끝나고 신승훈도 좀 빨리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 중고등학교 때 락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 남들이 보기에는 20살 때 그냥 첫 1집으로 그냥 대박을 냈다, 이걸로 끝이지만은 저에게는 1집을 내기 전에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그 스토리들이 다 재미지게 제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잘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다 보니까 얘가 너무 길어지고 막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승철이 노래를 굉장히 잘 했고, 그런 가슴을 막 19 이때 나올 수 없는 그런 표현력이에요. 타고났고, 임창정이 얘기했듯이 99를 타고난 김건모랑 이승철, 했듯이 타고난 데다가 표현력이 너무나 좋아요. 희야를 뭐 나중에 콘서트에서 이제 부르고 할 때는 힘 빼고 그냥 편안한 소리를 부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래도 헤비메탈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 요구들이 있었고 그냥 강하게 무리해서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김현식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영향력, 그 때문에 초반에 부른 거 들으시면은 희야 나 좀 바라봐, 그 이승철의 그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이 너무나 듣기가 좋아서 그 김태원이 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김현식 같은 그거 뭉개면서 막 하는 그 종소리,
김현식 나중에 해야겠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해야 돼. 실제로 그 초반에는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서도 목소리가 애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 막 갈고, 그 요즘에 부르는 희야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중에 솔로로 되고 나이 들어서 부르는 희야는 희야 나 좀 바라봐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힘있게 조금 부르는 부분이 한두 부분, 너의 모습이 이 정도지만은 그 원래 원곡은 너의 모습이 막 이렇게 그게 들어가죠. 디스토션 같은 게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1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할 말이 많은데 어디 앉아서 할까? 원래 부활의 1집 보컬이 이승철이고 신하이의 1집 보컬이 임재범이지만은 부활과 신하이의 1집 보컬이 아닌 1대 보컬은 둘 다 김종서예요. 김종서가 우리나라의 그 80년대에 헤비메탈 그리고 멜로딕 스피드 메탈 해서 멜스메 이렇게도 한창 불렀죠. 일본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고, 요즘엔 파워메탈 뭐냐면은 연주나 보컬이 뭔가 기술적인 그런 면에서 극한을 막 달려가는 그런 게 있었고, 저도 그런 걸 좋아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중에서 초반부에는 김종서 모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부터 20대 중반까지는 임재범 모창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내 소리로 하는 게 가장 편하다 이거를 깨달았지만은 또 그래도 임재범처럼 부르고 싶죠. 김종서가 로버트 플랜트, 레드제플린 로버트 플랜트의 곡을, 로버트 플랜트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끈적끈적함이나 그 묵직함이랑은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최소한 그때 당시에 그걸 카피를 그렇게 맛있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박완규도 블랙독을 하고 또 김경호도 락앤롤을 하지만 김종서가 부르는 그 맛은, 김종서가 얼마나 카피를 했을까.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그때 당시에는 부활이나 신화이나 다 카피밴드였고, 부활 자체가 김종서가 만든 거예요. 원래는 디엔드였어. 김태원이 다 끝이야, 19살 막 이런 그 나이에 이미 세상은 다 끝이야, 디엔드였다가 김종서가 1대 보컬로 오면서 부활이 된 거지.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신화이고 부활이고 또 뭐 그 이후에 또 어떤 그 만들어진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자야 이거 불렀던 윤현상 씨가 했던 건데, 거기도 보컬을 맡고 굵직한 데는 다 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기타, 보컬, 뭐 드럼, 그때 당시에 이제 고음 보컬들이 있긴 있었지. 김상원 씨라고 엄청난 고음을 하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진짜 잘 부르는 김재기 씨, 사랑할수록, 이런 보컬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보컬 중에서 가장 길게 활동했던 게 김종서였고, 김종서는 80년대 그때 TV에 프라임 시간에 그런 헤비메탈 그룹들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한강 고소부지에서 막 공연하고 그랬어. 거기에서 막 긴 하루라 한다. 여기서 애드리블 막 사목타브 막 라 막 이런 데를 그냥 막 찢어지게 질러내는, 그리고 그런 고음 보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고 가장 활동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있었던 그런 고음 보컬 중에서 저는 이제 김종서 좋아했지만은 그 임재범 소리가 주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 안 된다. 죄송합니다. 다 안 되네 오늘. 그래서 그러던 시기에 실제로 이제 그런 카피 밴드에서 뭐 레드제플린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락 밴드, 하드락 뭐 이런 거 헤비메탈 밴드를 많이 카피를 했어. 그때 김종서가 강남 강북을 다 휩쓸고 막 그럴 때, 그러다가 실제로 판을 낼 때쯤 돼서는 임재범이 강남에 그 신하유랑 같이 하고 또 강북에는 이승철이 했지. 근데 둘 다 대박이 났지. 김종서를 빼고는 그때 당시로서는. 그리고 둘 다 실력이 엄청나게 좋고. 그러니까 임재범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나가서에서 나올 때 두 사람을 추천을 했어. 매하고 뱀. 매가 바로 이승철이고 뱀이 바로 조관우야. 그 사람들의 소리, 그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철은 계속해서 머리 좋게 소리가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매야. 락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여러 음악들, 댄스도 있잖아. 오늘도 난 나나나나나 이거 파란 넥타이 줄무늬 팬티 막 하고 춤도 막 그 아주 원래는 이제 미소년적인 외모였다가 미성인데 이렇게 막 했지. 그리고 부활의 희야의 그 열매는 이승철에게 거의 갔죠. 이승철이 엄청난 인기를,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촌 누나도 그렇게 팬이 되고, 게다가 진짜로 잘 불러. 원래는 이제 김종서가 다 쫓겨났어, 그 양쪽에서. 왜냐하면 아마추어로서 엄청난 카피 밴드에서 활약을 했지만은 곡을 내려고 이제 프로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아, 좀 부족하다. 임재범도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 김동률한테 너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냐. 그래가지고 1000번이고 만번이고 막 그렇게 노래를 불렀대잖아. 카피를 이렇게 계속 했대잖아요. 근데 이승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다른 그 무시무시한 보컬들보다 힘, 음역, 힘은 젊을 때 좋긴 좋았지. 그리고 음역도 뭐 음역은 조금 한정되어 있긴 하죠. 테너로 생각이 들어요. 목 길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성대 크기나 이런 게 테너로 생각이 들고 노래 부를 때 이렇게 고음일 때 이렇게 올리죠. 후두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서도 정말 머리 좋게 지금 그 제대로 막 발성 배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를테면은 어떤 스탠다드하고 표준이 되는 거라면은 자신의 몸에 맞게 해석하는 자신의 손목 발목 이론이 있는 셈이지 그런 식으로 계속 다듬어 나간 가수죠. 그러니까 1집에서는 원래 스텝이었죠. 신해철이나 이승철이 부활의 스텝이었는데 야 김종서가 노래를 못하네 보컬 구해와 했더니 형 제가 할게요. 그래서 뭐 콘서트 때 얘기로는 솔저 풀춘을 불렀다고 하고 또 뭐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불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몇 곡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임재범도 이제 뭐 가서 이제 몇 곡을 하고 이승철도 몇 곡을 하고 신화위에서 또 부활해서 뭐 이렇게 했겠지. 근데 했을 때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이 이승철이 굉장히 진짜 죽여주죠. 목소리도 죽여주고 아주 죽여주는데 그리고 자신의 그 한계 안에서 늘 하면서 머리 좋게 한단 말이지. 진짜 머리가 좋아. VQ가 156보다 훨씬 높을 거야. 근데 솔저 풀순을 그 2002년에 다시 한번 결합을 했죠. 이승철 윗 부활로. 근데 그거를 할 때 솔저 풀순을 부르는데 그 오디션 그러니까 20살 정도 19살 이때 봤던 오디션 장면이 어땠을까가 그려지더라고. 임재범이 부르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진짜. 데이브 커버데일 만큼 잘 부른다 보다 잘 부른다 저는. 근데 이승철이 부르면은 너무나 느낌이 다른데 이승철이 실제로 근데
락을 좋아했고 그 노래도 실제로 좋아해서 부른 거야. 너 혹시 디퍼플의 소울풀 츠는 내가 좋아하는데 그거 부를 수 있겠느냐? 했는데 바로 나온 거야. I've often told the story. 이게 임재범이나 이제 저 디퍼플 버전으로 굵직하게 I've often told the story. 저도 굵직하게 불렀죠. 제 거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근데 이승철이 거기서 부른 거 보니까 자기 소리로 부르더라고. 자기가 소리가 그런 소리가 아니면은 그렇게 부르려면 힘이 되게 들어요. 근데 그냥 자기 소리대로 편하게 부르더라고. 그거는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래야 힘이 안 들면서 자기 표현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럴 거 아니야. 소스가 안 잡혀 먹히니까는. 저도 이제 뭐 이게 올리는 그 노래들 막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코너에서 예전에 많이 했어요. 코너에서 녹음 버전, 그리고 이제 녹화 버전은 이거 산 다음에 한 거고. 근데 그거 할 때 보면은 일부러 힘을 줘서 막 김현식이나 이런 걸 따라하는 때는 늘 소스를 잡아먹히고 그냥 힘 빼고 부를 때 그때가 편해. 근데 이승철이 솔저풀스는 I've often told story 이렇게 자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이승철 모창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소리로 부른다면 그렇게 나와야 돼. 근데 제가 이제 부른 거에는 I've often told 이렇게 부르지. 근데 그렇게 안 불렀다라는 거야. 락 밴드에서 오디션을 보는데 자기 소리로 Echo in the distance 이렇게 하면서 부르고 어쩌다 마주친 그대도 구창모도 엄청 잘 부르는데 이제 그것도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그걸 불렀겠지? 그리고 통과를 했어. 근데 통과를 할 만한 게 뭐냐면은 노래 자체를 섬세함의 그 클래스가 달라요. 김종서도 잘 부르고 임재범도 잘 부르고 그렇게 다 잘 부르는데 락 보컬로서는 그들한테 모르겠어요. 1집에 보면은 대표곡이 희야가 이제 타이틀곡이고 원래는 비와 당신의 이야기지. 징지지징 하면서 아이가 비가 오길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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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오늘 왜 이렇게 노래가 안 되지? 열받네. 원래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계속 밑밥을 깔면서 해야지. 근데 그게 타이틀곡이 사실 됐어야 되지.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락 매니아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겠지만은 희야의 대중성을 그리고 이승철이 탄생하지 못했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야 이거를 그러니까 부활곡이 아니라 양홍섭 씨가 이제 쓴 곡이야. 그거를 이제 로 한 거야. 했고 완전 대박이 난 거지. 대중성까지. 신화이나 부활이나 백두산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막 활약을 했으면 백두산이 좀 더 일찍이죠. 유년상. 그러나 부활의 희야는 이승철이라고 하는 진짜 초대형 가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 사실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하지만 그 앨범 이승철이 참여했던 그 앨범에 메탈적인 곡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아주 막 뭐라고 하면까 아주 뭔가 환몽 뭐라고 해야 되지? 슬픈 사슴이 당신과 꼭 닮았어. 그리고 또 뭐 회상 그때 땅이 색이었고 나 죄송합니다. 왜 노래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뿐 아니라 언제라도 즐거운 건 너뿐이야 너뿐이야 하야 이런 그런 메탈릭한 곡들도 그런 소리도 잘 냈고 했거든요. 잘 냈지. 막 19살짜리 미성이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게 굉장히 노력을 한 거고 이제 뭐 김현식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바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 거야. 그래서 이승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락이라고 하는 장르가 사실 그 역량이 안 되면은 힘이 안 받쳐주고 하면은 하기 되게 힘든 장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철은 그걸로 시작을 했고 그때 당대에
쟁쟁했던 그 사람들에 비해서 락으로 한정 지었을 때는 이승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임재범, 김종서, 김재기, 김상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제 뭐 원하던 원치 않건 바로 깨졌죠. 바로 서로 다 활동을 못 하게 되고 김태원 씨도 그렇고 이승철 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솔로를 하는데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뭔가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발라드인데 발라드지만 뭔가 소울풀하기도 하고, 같이 나왔던 뭐 그때 나온 겨울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막 재즈풍도 나고, 또 아까 말했듯이 댄스, 제가 춤을 좀 추는데 이승철 춤을 못 따라하겠어. 뭔가 코믹하고, 원래 그 미소년이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승철 씨의 그 팬들, 그 열성 팬들이 이제 다 중년이시잖아요. 우리 육촌 누나처럼.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들으실 수 있겠죠? 오늘도 난 혼자라는 막 이렇게 막 하잖아. 근데 젊었을 때는 완전히 미소년이었고 막 초롱초롱하고 인기에 어쨌든 열매를 다 따먹었어. 다 따먹고 솔로로 나왔어. 근데 뭐 그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그때 또 이제 이마수 씨라고 노래 잘 부르는 그대 나를 신청 이거 매일매일 기다려 이거 했던 분, 그때 그 드럼 치셨던 분이 최재민 씨라고, 그분이 부활의 드럼이신데, 그분 얘기로 이제 들어보면은 잘 지낸대요. 근데 만나서 하면은, 부닥쳐서 하면은 늘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뭐 사연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 매니저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2002년 그때 당시에는 또 김태원 씨가 아드님이 아프신 거를 아픈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 갑자기 제 친구 생각이 나요. 제 친구도 아기 때 처음에 모르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아프다는 걸. 같은 그런 질환이라서. 그렇게 되면서 2002년 그때 네버엔딩 스토리로 성공을 했지만은 그때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서로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마주치면 잘 지내고. 근데 이제 이승철이 이제 그렇게 해서 부활로 헤비메탈 그룹, 독특한, 다른 데가 거의 미국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은 메탈이었다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 쪽 상대적으로 부활은 조금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오리지널로 조금 이 독창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더 따지고 들어가면 일본 영향이 좀 있었던, 일본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거기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명곡들을 이제 막 제작을 해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로 데뷔를 해서 큰 인기를 얻고, 활동을 못하는 또 못하게 되고 막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곡은 계속 트렌디하게, 야 86년에서 22년에서 86년까지면 뭐 얼마야? 한 35년이 되는, 35년이 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아주 진짜 최근은 조금 덜하면, 왜냐면 이제 나이가 좀 이승철도 좀 있죠. 있지만은 잘 부르는 김건모와 이승철을 진짜 대단한 거죠. 조용필 씨는 더 대단한 거고. 근데 이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뭐 콘서트도 하고, 그 콘서트에서 진짜 작살이지.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거를 50초를 했대요. 저도
이 폐활량이 제가 이렇게 슬림한데 폐활량이 좋아요. 그래서 운동선수 폐활량이래요. 병원에서 이제 그 측정을 해보니까. 근데 50초까지 하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쓰러져 버릴. 저도 이게 무리해서 하면은 근처까지 할 수는 있는데, 이승철은 콘서트를 그 거의 마지막 곡으로 앵콜곡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그걸 부르는데, 거기에서 전성기 때는 뭐 한 50초 하고 요즘도 한 뭐 2, 30초는 거뜬히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나가버리고, 이게 미거든요. 2옥타브 미. 진짜 애매한, 끌기에 되게 애매한 음이에요. 그냥 아예 그냥 좀 뭐 이렇게 고음 발성 같은 걸로 고음 내는 사람들이 완전 고음으로 쫙 이렇게 어느 정도 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음으로 조금 이렇게 쭉 진행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정도 하현우 씨도 그 정도 음에서 쫙 그 10월의 마지막 밤, 그게 뭐냐 제목이? 10월의 마지막 밤이죠 제목이? 아닌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저기 할 때 엄청 길게 하더만. 엄청난 가수죠. 그러니까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재즈도 하고 R&B도 하고 발라드도 하고 댄스도 하고 락도 하고 락 발라드적인 것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뇌리에 남는 곡들이, 자 세워보세요. 안녕이라고 말한 그 부활 1집 거기에도 그 진짜 팬분들은 뒤에 숨은 노래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도 있고, 뭐 아까 슬픈 사슴 이 노래도 되게 좋고, 회상 1, 2, 3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마지막 콘서트. 그리고 또 너뿐이야 뭐 인형의, 그리고 그 1집에도 1집이나 1, 2 초반에 있었던 것도 잠도 오지 않는 밤에 김건모가 그 저기 했던 리메이크 했던 것도 이제 박광현 씨랑 이제 같이 이렇게 좀 하면서, 박광현 씨 곡이었던가 하죠. 창밖을 보면 되게 재즈한 느낌이에요. 문득 슬픈 노래는 이게 아니라, 괜시린 마음만 울적해 문득 바람은 떠나간 그대의 모습이 잊으려 하는데도,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해가 꾸는 꿈도 있고, 그 영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박찬욱 감독이. 그리고 또 노래 볼게 타오르는 건 타오르는 태양의 울음일까, 그렁그렁 맺혀진 막 진성과 가성을 막 자유자재, 그 가성을 이제 진짜로 잘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있을까? 신승훈 당연히 잘하고, 하현우 잘하고, 이승철 잘하죠. 근데 언젠가 김건모랑 김범수랑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김건모가 당신만이 가성 부분을 부를 때, 이상우도 소리가 뭔가 이렇게 뭔가 원래 타고난 소리가 끈적끈적함이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성을 할 때 진성과 가성을 자유롭게 오가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씩 그 이질감 같은 게 좀 커서, 이상우도 비창 부를 때 되게 힘들었대요. 녹음을 되게 여러 번 했대요. 나 이제 너 늘 기다리던,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 기다려 하여튼 이런 거. 그리고 또 늪을 부르는데 김범수가 자기는 그런 가성이 안 나와서 되게 힘들었다는 거야. 멈출 수가 없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김건모도 마찬가지로 은은한 달빛이 비춰줘도 그대여 안녕 이런 말은 마세요, 이렇게 가성이랑 진성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의 음색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든 거야. 김건모 뭐 이런 음색에는. 근데 이승철, 신승훈,
하현우 이런 미성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넘나드는 게. 그래서 초반 곡들 중에서도 가성을 활용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은 춤을 추는 검은 고양이 우와 어느새 내 곁으로 와. 이거 오늘 노래가 너무 안 되네. 짜증나게. 그리고 마지막 너의 모습 같은 경우에도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당신 흔들리듯 걷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면 싫어. 이런 다음에 뒤에 애드립으로 뭐 이게 가성으로 들어가요.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노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샤우팅 같은 걸로 콘서트에서 3옥타브 내고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헤비메탈에서 정말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 유현상 씨, 그 여자야 그분도 그런 샤우팅 잘해요. 근데 뭐 임재범 막 쇳소리, 뭐 하현우의 진짜 막 꽉 찬 고음 이런 거, 이런 그쪽 장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거기에 비교하기 좀 어렵지. 그러나 그런 소리도 잘 내고. 근데 그런 거는 양념으로 내는 것이고, 보통은 자기 음역 자체가 미성이라서 테너 음역대, 거기에서 최대한 머리 좋게 곡을 받아서 그걸 맛깔나게 부르고 가성을 멋있게 쓰고. 근데 한 가지 그거는 이 사람이 헤비메탈을 그 시작으로 했고 힘 자체가 사실 있어. 언젠가부터 힘을 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어렵다 그런 말을 이제 본인 스스로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그거 하는 게 힘이 더 들거나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소리로 부른다는 게. 왜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있거든. 저라면 임재범이 될 것이고 젊은 시절에 이승철이라면은 김현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집을 들어보면은 김현식스러운 그거를 많이 해요. 소리 뒷부분에. 근데 나중에 헌정 앨범 같은 데서, 헌정 앨범이었나 어디였나,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임재범도 리메이크했고 이승철도 리메이크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완전 다르죠. 임재범은 정말 거친 호랑이의 소리가 나오고, 이승철은 그렇게 막 포효하듯 불러야 되는 진짜 한국의 소리의 고흐 김현식의 노래를 미성으로 너무 맛있게 부르는 거야. 난 오늘도 내가 또 임재범 소리 나오네. 이 비를 맞으며.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게 실제로는 힘든 거예요. 자기를 이해하고 머리 좋게 자기 소리로 부른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결심이 쓰고 그런 실천을 하고 그렇게 소리를 가다듬는 게 실제로는 어려운 건데 이승철은 그렇게 했죠. 그 과정이죠. 원래 90% 타고난 사람이 계속해서 트렌디함에서 처지지 않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초반에 그 소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현실 소리인데 초반에 소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웬만큼 다 소화할 수 있는 상태지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거를 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너무 사랑했었나봐요 그대, 이거는 이제 락 발라드에 가깝죠. 불새. 거기에서는 이제 매 같은 소리도 나오죠. 그러니까 임재범이 노래 자기 후임으로 이승철이랑 같이 무대에도 쓰고 막 했으니까 옛날에 80년대. 그러니까 이승철 소리가 그때 당시에 메탈 그룹이나 이런 진짜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지만은, 야, 이승철이 장르를 불문하고 이 소리가 참 진짜 섬세한 데다 매 같은 소리다 이렇게 느꼈던 거고, 조관우 가려진 거뜬 틈 사이로 뱀 같은 소리다. 멈출 수가 없었어 그때 하는데 뱀 같단 말이지. 그리고 조관우는 이제 임재범에게 이 가성에, 원래는 가성에는 이제
이제 그 매운탕 끓일 때 그 뼈다귀만 있어야 되는데 임재범 소리는 살이 많이 붙어 있다. 그래서 매운탕 끓이면 이제 이 매운탕은 제가 하는 얘기고 그 살이 많이 붙어 있는 가성을 쓴다. 실제로 이제 좋은 가성에서 두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김나박이 뭐 하현우 편 했던 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승철은 두성이에요. 실제로 그 falsetto 창법이 두성이에요. 굉장히 좋은 가성을 쓰거든요. 그리고 임재범도 굉장한 수준의 가성을 쓰기 때문에 그 가성에서 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이렇게 하다가 뒷부분 보면 이제 그대는 어디에도 사실 가성이잖아요. 가성인데 살이 많이 붙어 있어. 그 뭐냐면은 제대로 된 가성 두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마 줄리 같은 노래 보면은 그 같은 그 테크닉을 가지고 있지만은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성, 두성에 가까운 소리를 내죠. 줄리에서 엄청난 그 고음이 나오거든요. 이승철 편인데. 자, 그래서 이승철은 그렇게 초반부터 해서 활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기곡들이 셀 수가 없는데 지금 생각이 많이 안 나네. 김건모 때는 좀 생각이 더 났었는데. 잠깐만. 그 초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재즈한 거 그리고 댄스. 오늘도 난 혼자라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춤췄죠. 그리고 숨겨진 명곡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그 표절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긴 하루를 보낸다고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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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음. 불스에서도 뒷부분에 사랑해요 이런 것들 가성 죽여주죠. 두성이죠, 두성. 근데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막 하현우 같이 이렇게 되려면은 거기에서 또 한번 질적인 비약이 있어야 되긴 되죠. 그래서 임재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할 수가 있고 이승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정도 그런 장르에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잘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 이제 이승철 씨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전까지 이렇게 듣고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는 못 들었는데 그런 사랑 또 없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진짜 예술이지. 처음 번이고 다시 사랑이란 그 말은 안 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이런 그 노래들 보면은 자신이 잘하는 음을 자신이 잘하는 방식으로 자유자재로 내는 거야. 곡은 자신이 선택하면 되는 거야. 사람을 자기가 그 적세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대통령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가수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VQ가 엄청 높은 거지.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올려야지 이건. 평소에 할 때는 그 지금 그 앞부분에 락에 대한 거 그런 거 막 그게 하다 보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1시간이 막 다 넘어가는 걸 3번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다 자제한 거야. 김종서 얘기가 막 20분 넘게 나오고 막 그랬거든. 네. 자,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끝내죠. 1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은 제가 이승철이라고 하는 가수를 굉장히 구석구석에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이제 너무나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김건모, 이승철, 임창정이 말하기를 99를 타고난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거 맞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로 그래. 진짜로 19살에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표현을 그때 당시에 그냥 한 거야. 뭐 20살, 19살 뭐 이렇게 되는 나이죠.
희야, 비와 당신의 이야기, 회상, 뭐 이런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락이었기 때문에 조금 메탈릭한 소리와 그런 리듬도 잘 타. 그러니까 댄스로도 오늘도 난이라든지 파란 넥타이. 아, 박명수랑 같이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그것도 했죠. 왜냐면 박명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 자신이 활동을 못할 때 대신 활동을 해줘가지고 박명수 씨가 목소리가 꽤 비슷하잖아요. 이승철 씨처럼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이승철 씨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근데 어 아유, 뭐 정리하려다가 다시 또 까먹었네. 박명수 얘기 나와가지고. 근데 그 1집에 보면은 그 강인함에서 섬세함까지를 다 가지고 있고, 그때는 이제 거기에 요구에 맞는 김태현 씨나 아니 매니저의 요구에 맞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좀 갈아서 소리를 썼죠. 쓰다가 이제 원나했던 원치 않던 간에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집으로 데뷔를 하는데 안녕 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널 보고 하나 그 발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어린 나이부터 아마추어 느낌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임재범이랑 김종서하고 좀 다른 게 이 그런 면이 섬세함이 좀 다르죠. 다른데 정확한 발음도 구사하지만 또 뭉개서도 일부러 하죠. 그걸 흉내를 많이 하잖아요. 안녕 뭐 이런 거. 어, 그리고 또 활동을 못할 때도 뭐 콘서트를 많이 했었고, 콘서트에서 진짜 진면목이 나와요. 콘서트 황제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싱어송라이터가 아니야. 조용필하고 비교할 순 없어. 전체 그걸로 보면은. 심지어는 김건모나 신승훈의 작곡력 이런 거하고도 비교할 순 없지만은 곡을 고르는 그 능력이 너무 탁월한 거야. 그리고 자기 소리를 되게 잘 이해하고 섬세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계속 쏟아내는 거죠. 1, 2, 3, 4, 5, 6 계속 히트곡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뇌리에 되게 많이 남아있는 곡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나 미치겠는데, 그 뭐지? 어쨌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는 한번 결합도 해가지고 네버엔딩 스토리, 그리고 새벽. 새가 날아오르는 하늘을 보라, 새하얀 날개를 펴고 나나나나나. 그러니까 제가 이승철 노래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아는데 지금 생각이 되게 안 나가지고 되게 답답한데 막바지에. 그리고 하여간 지금 생각나는 건 한 10년 전 그때쯤에 이제 듣고 있나요 그대여 듣고 있 진성과 가성을 막 오르내리면서 자유자재로, 아,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인가 성대 수술을 하셨죠. 그렇게 타고난 분도 이제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는 진짜 관리를 잘한 거지. 아, 이승철 씨가 어느 정도 나이 되지? 86년도에 거의 19살, 아, 나하고 거의 한 10살 정도 차이 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50대 중후반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때까지 쌩쌩하다가 이제 수술하신 거니까는 엄청 머리 좋게 쓴 거지. 그리고 계속해서 신인의 곡들을 받으면서 그게 진짜 머리가 좋은 거야. 그 곡도 자기 스타일로 소리를 다 내고, 그리고 최소한 그 트렌디함과 목소리의 세련됨과 또 섬세한 표현, 그걸로는
뭐 아주 표현력이 좋은 거는 김현식 같은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승철의 표현도 있는 거야. 근데 이승철은 나중엔 자기 표현력을 찾은 거지. 원래 그 이승철 그 앞뒤에 그 가수분들이 김현식 영향 엄청 받았거든요. 김현식의 영향을. 저는 그 세대보다는 이제 동생 세대인데도 김현식이 이제 삼촌 정도 뻘. 그런데도 김현식 영향이 저한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임재범을 가장 좋아하고. 근데 자기 소리를 낸다고 하는 거. 자기 소리 내는 게 최고예요. 최고라는 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알지만 노래 부르다가 내 소리로 내야지. 내 소리로 내면 제가 이제 편안하게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제 소리로 편안하게 내면은 미성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 소리 자체는 굉장히 그 성량도 크고 이 또 까끌거리는 느낌도 좀 있는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내가 왜 미성이냐 아니다 하면서 임재범 불렀거든요. 근데 이승철은 그냥 자기 소리 뭐 미성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자기 소리로 소화를 하는 그런 똑똑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기보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나 자꾸 그 충동을 이겨내면서 자기화 시키는 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승철 편이었고 또 마음에 안 드네. 근데 그냥 올리겠습니다. 머리 좋은 가수 이승철.